안녕하세요. 여러분의 프리한 삶을 위한 공부 파트너 프리한사시입니다. 오늘은 KTNG 주총을 앞두고 주주 행동주의의 진행상을 살펴보고 이번에는 적정가치 재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을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시죠. 우선 제가 갑자기 KTNG에 관심을 갖게 된 이유부터 간단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대한민국 정부의 역대급 세수 펑크와 함께 빚이 1100조를 돌파했다는 소식입니다. 사실 국가 부채는 지속적으로 증가해 왔으나 제가 주목했던 것은 세수 펑크 57조였습니다. 세수 펑크라 함은 22년 예상했던 세수에 대비한 부족분을 의미합니다. 구체적인 미달 항목으로는 대표적으로 법인세와 양도소득세, 그리고 부가가치세 순입니다. 다분히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정부 입장에서는 부족분을 메꿀 만한 추가적인 세수조가 필요할 것이고 때마침 언론에서 담뱃값 인상에 대한 기사가 나오게 됩니다. 대한금연학회의 논문을 이용해 담뱃값을 8,000원까지 올렸을 경우 국민 건강에 사회적 효과가 크다는 내용이 골자였습니다. 이 이후로 담배 가격 인상에 대한 기대감이 생기기 시작했으나 정부에서는 이에 대해 즉각적으로 사실무근이라고 밝혔습니다. 담배값 인상에 주주들이 관심이 높은 이유는 2015년 2,000원 인상을 발표한 이후로 주가가 14만 원까지 상승한 이유입니다. 실제로 담배값 인상 직후에는 흡연율 감소에 대한 우려로 주가가 하락했지만 영업이익이 대폭으로 증가하면서 주가가 상승하였습니다. 이번에는 담배 판매량 추이를 살펴보겠습니다. 담배는 15년 담배값 인상 시기를 제외하고는 10년간 소폭 증가하였습니다. 구성을 보면 관련 담배는 감소한 반면 전자담배가 두 자릿수 증가율을 보이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역시 대세는 전자담배네요. 흡연율은 이와 반대 양상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흡연율은 꾸준히 감소하고 있는 모습이네요. 사실 두 가지의 그래프가 반대 현상을 나타내고 있는데 굳이 맞춘다면 한 사람이 피는 담배의 양이 증가했거나 아니면 샤이 스모커가 많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KTNG의 또 하나의 큰 이슈는 주주총회와 주주 행동주의입니다. 현재 주주총회의 큰 안건으로 반경만 사장 선임권이 있고 두 번째로는 사회이사 선임권이 있습니다. KTNG의 주주 구성은 회사 우호 지분 11%, 기업은행 7.3%, 국민연금 6.5% 순입니다. 회사와 기업은행이 각 안건별로 대립각을 세우면서 국민연금의 캐스팅 보트 역할이 매우 중요한 상황입니다. 국민연금은 언론을 통해 안건별 입장을 최근 발표했는데요. 반경만 사장 선임권에 대해서는 찬성, 사회이사 선임권에 대해서는 기업은행안 찬성, 이사 보수에 대해서는 반대 의견을 표명했습니다. 안건별 결과의 윤곽이 어느 정도는 나온 가운데 현재 남은 유일한 변수는 대다수의 소액 주주들의 투표 참여 여부와 그 향방입니다. KTNG 주주 여러분께서는 적극적으로 주주 권리를 행사하시기를 제안드립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는 행동주의를 주도하는 플래시라이트 캐피탈의 의견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년 전에도 3프로 언더스탠딩 채널에 나와서 자세한 설명을 해주신 바 있는데요. 이분이 대표이신 이상현 대표님입니다. 서울대 하버드를 졸업하고 맥킨지와 여러 사모펀드를 거치신 분입니다. 그들의 요구는 거버넌스의 정상화와 주주 가치의 정상화입니다. 구글에 플래시라이트 캐피탈을 치시고 들어가 오른쪽 하단에 PDF 파일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KTNG 주주시라면 일독을 권해드리고 시간을 부족한 분들을 위해 제가 간단히 지금 요약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KTNG의 본질 가치 대비 시가총액이 41%에 불과하다는 주장입니다. 시가총액과 본질 가치의 괴리를 시계열로 살펴보면 무려 2008년부터 본질 가치와 괴리가 존재했고 그 폭이 최근 들어 더 커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주 입장에서는 15년간 주가가 그대로였다는 점에서 잃어버린 15년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EV 에비타를 살펴보겠습니다. EV 에비타는 기업을 인수한다고 했을 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치킨집에 1억을 투자한다고 했을 때 원금을 회수하는 기간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KTNG의 EV 에비타는 고작 2.4배에 불과하고 이는 유수의 경쟁사와 비교할 때 터무니없이 낮은 수치임을 알 수 있습니다. 반경만 사장 취임 반대 이유로는 KTNG의 하락하는 영업이익률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경쟁사의 영업이익률이 35%를 상회하고 있는 반면 KTNG의 영업이익률은 최근 8년간 급격하게 감소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또한 반경만 사장 후보의 치적으로 내세웠던 해외 수출 확대에 관한 내용도 플래스 측에서 입수한 자료에 의하면 매년 적자를 내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나 충격적인 것은 전자담배 수출을 위탁하고 있는 상황에서 적자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최근 회사에서는 글로벌 진출 성과를 홍보하며 필립 모리스와 전자담배 릴의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런데 공급자가 적자를 보는 상황이라니요. 정말 이해할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의도한 실패가 아닐까 하는 의문이 들 정도로 터무니없는 상황이고요. 저 상황이 사실이라면 주주를 기만하는 행위가 아닐 수 없습니다. 실제로 FCP 측에서 일본 실사를 통해 필립 모리스가 KT&G 제품을 판매하는지 확인한 결과 90%의 판매처에서 찾아볼 수 없었고, 필립 모리스는 경쟁사 죽이기를 자행하고 있고, KT&G는 해외 시장을 스스로 포기하고 반납하는 듯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도대체 KT&G 내부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앞서 말씀드렸던 회사 우호 지분 11% 역시 회사가 주주들의 허락 없이 자신들의 전임 CEO가 있던 재단에 무상으로 기증한 지분입니다. 이 지분들은 고스란히 주총의 의결권 행사로 이어져 회사가 마음먹은 모든 안건들을 그들이 원하는 대로 처리할 수 있음을 매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쯤 되면 마피아가 아닐까요? 또한 FCP를 통해 밝혀진 회사의 실책은 미국 사업의 중단건이 있습니다. FDA의 담배 성분을 속이면서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지만 KT&G는 규제 강화와 경쟁 심화라는 그럴듯한 문구로 미국 영업정지 이유를 설명한 바 있습니다. 이 외에도 10수건의 기업윤리와 사회윤리에 반하는 사건들이 있었고, 이는 KT&G의 후진적인 거버넌스를 고스란히 반영하고 있다는 주장입니다. 과연 이번 주총에서는 KT&G의 정상화를 기대해도 되는 것일까요? FCP의 주장대로라면 회사의 주가는 약 40만 원까지 상승해야 합니다. 하지만 냉정한 투자자라면 최악을 대비해야 하고, 작년의 사례를 보더라도 행동주의가 완패했기 때문에 완패한 이후 주가가 10% 정도 하락했다는 점은 저희가 유념해 봐야 될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장기 투자를 고려하시는 여러분들의 선택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